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항상 경쾌한 이분과 오늘도 이 종목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김권진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월요일 시작 분위기 좋네요. 네, 시장은 긍정적인 것 코스닥 같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10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 잡히고 있는지 첫 번째로 전 이걸 꼽아봤어요. 한중 항공회담이 있었습니다. 결과에 항공업계가 일단 환영한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은 좀 우려스럽다 이런 내용이 들려왔는데요. 내용 볼까요? 양국 간에 한중 항공회담이 있었는데 운수권 주 70회 증대한다라는 이슈가 들렸습니다. LCC 업계에서는 유럽 시장보다 더 큰 중국 시장이 열렸으니까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국 항공사들과 경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에 대해선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슈 차원에서 이걸 골라봤지만 실제로 오늘 이 LCC 업체들 주가가 다 올라가고 있고요. KB증권에서는 관광객 증가가 있을 거라 면세점 수에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JTC, 신세계 오늘 주가 올라가죠. 여기에 파라다이스도 올라가죠. 중국인들 많이 오려나 봐요. 저희 뭘 살까요? 대표적인 이런 주식고 하면 중국 소비재 관련된 주식들을 사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호텔신라에 대한 이런 이슈들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수혜. 여러분 인천공항 옆에 바로 뭐 있습니까? 바로 파라다이스 시티가 존재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이번 이런 이슈 직접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70회 증설이다라는 것은 60회가 이런 여행객들에 대한 이런 거 그리고 한 10회 정도는 화물에 대한 이런 관련된 이슈다라는 거.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국적사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LCC 업체에 조금 더 많은 이런 점수를 주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이런 LCC 업체인 바로 제주항공이네요. 바로 제주항공에 대한 이런 이슈들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종목 고른다면요? 제주항공이요? 네, LCC 업체에서는 제주항공 얘기를 해드리겠고 면세점에서는 호텔신라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과 호텔신라 저희 기억하면서 적어놓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도 어찌 보면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세계인터 되겠습니다. 면세점 내에서 매출 비중 증가 역할 톡톡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인데요. BDB치에 대한 기대감, 목표가 상향했다. 하나금투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하나금투뿐만이 아닙니다. 각 곳의 증권가에서 이 신세계인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살짝 볼까요? 그들의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을까요? 하나금투에선 33만 원, KB에선 32만 원, DB금융에서 33만 원, 대신증권 거는 이미 넘었죠. 29만 원. 화장품이 끌고 패션이 미는 성장주다. 추가 상승 가능하다. 연초보다 63% 올랐대요. 그런데 더 갈 수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고요. 제가 수요일 주식 남녀에서 추천하고 지금 22% 저는 수익입니다. 네, 너무 좋은데 문제는요. 저는 그때 목표 주가 29만 원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30만 원 넘었어요. 좀 높이시면 되잖아요.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다 그래요. 목표가 오잖아요. 그럼 올리겠다. 이거 하면 되거든요. 원래 목표가는 항상 더 높아요. 네. 저는 근데 여기서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거 하나로 제 주식 인생 끝나겠습니까? 여기서 요 정도 하고 남은 건 다른 분들께 양보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 실현하시겠다라는 네. 우리 앵커님의 의견인데 저는 그냥 목표가는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가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갈 때는 그냥 갈 때까지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 때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앵커님은 나는 여기까지만 먹을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5일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냥 가져가십시오. 저의 생각은 5일선 매매를 하자입니다. 즉 5일선이 계속해서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주가는 계속 놔두고요. 여기서 내려올 때 고점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지금 현재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발목 탁 잡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차장님께서 뭐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시는데 요즘에 네.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가고 있는 종목은 그냥 너무 박수 쳐주고 있는 시점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52주 신고가들 제일 좋아합니다. 52주 신고가라는 건 뭡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이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뭐 클리너사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이런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차장님의 종목 깨알같이 얘기하셨어요. 지난주에도 크리넨사이언스 주 후반에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빛뜨는 디스플레이, SFA 올해 다시 달린다. 사실 LCD 패널가 하락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도 너무 안 좋았잖아요. 많이 안 좋았죠. SFA도 그랬고요. 그런데 SFA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등의 관심 등이 요즘 올라가면서 관련한 투자도 늘리고 중국에서도 투자도 늘린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수주량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KB증권에서도 의견을 냈는데 SFA가 한국과 중국의 디스플레이 투자 평균 15% 정도를 수주한대요. 그래서 예상한 금액이 1조 1천억 원대 올해 수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조 1천억 원대 수주 예상대로 이뤄진다면요. 사실 2016년부터 계속해서 수주량이 감소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까? 사실 차장님께서 그동안 뭐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SFA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OLED의 투자 작년까지는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발주를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해 어떻게 보면 중국 업체들이 LCD에서 이제는 다 OLED로 다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SFA를 박수를 쳐줄 수 있는 하나의 이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이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고요. 올해 OLED 관련주들 무조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FA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차장님이라면 오늘의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한다 안 한다? 오늘 2% 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지금 현재 조금만 더 밑으로 하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500원 언저리 오면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42,500원. 박스권에 어떻게 보면 한 가운데 있어서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만 더 본다. 그리고 나서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관심주에 담아놓고 우리가 가격 라인이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올 한 해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속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SFA와 그리고 OLED 관련한 종목들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다음은요.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투자자들의 이 혼을 쏙 빼놓는 종목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에는 너무 안 좋았어요. 신라제 뭐 팩사백 관련해서 또 악재성 이슈 뭐 루머로 돌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줄줄이 떨어졌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바이오 업체인 리제네론과 신장암에 이어서 간암 병용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장 뭐 빨간불은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에선 매도로 대응하고요. 반대로 오늘은 또 한미약품에서 악재가 나왔어요. 한미약품에서는 롤론티스 허가 신청 취하 소식에 또 한미약품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슈 체크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임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팩사팩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쪽 라인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잘못해버리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신라젠 측에서는 아니야라고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다른 곳하고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주가의 흐름은 아마도 바닥권이 거의 다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두 개만 놓고 보면 어떤 게 더 좋아라고 얘기하면 저는 당연스럽게 한미약품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시점을 미룬 겁니다. 야, 허가 신청해줘라고 했다가 잠깐만 데이터 조금만 더 모아서 다시 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임상과 이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가지 이상의 질문에 올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미약품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약품이 조금 더 크게 하하하하 하고 웃을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KB와 하이투자 등에서도 이번 이슈에 대해서 발빠르게 의견들을 냈는데 뭐 영향 제한적일 거다라고 그렇죠. 네. 하더라고요. 한미약품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셨네요. 오늘 시장에 있는 다양한 이슈들, 뭐 디스플레이, 면세점, 항공사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보도록 할게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